네, 강호재입니다. 물리를 제가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물리 잘하는 비법,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물리 초고수, 접니다. 물리 초고수가 제안하는 공부 노하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학습법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수식으로, 텍스트로 막 풀어나가는 건 수학처럼 정밀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리라는 거는 일상을 반영하는 거라서 일상에 있는 그 이미지, 3차원으로 혹은 4차원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내 머릿속에서 밖에 있는 물리적 세계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작동을 하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그 학습법에는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계속 제공됩니다. 개념도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공식들이 묶여져서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걸 조감도 1이라고 부릅니다. 조감도 2도 있고요. 심화로. 그 다음에 또 문제 하나하나를 이미지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냥 텍스트로 막 나열해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추출, 전개, 연결을 해서 마인드맵으로 이합집산하는 그리고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볼 수 있게 제가 문제풀이 해부도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물리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텍스트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공식들이 묶여서 하나의 오브젝트, 아이템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리 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코드를 학습하라는 겁니다. 공식 하나하나 다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공식들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사이의 연관성을 안 보다 보면 공식만 외우고 문제를 못 푸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태에 벌어집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공식은 다 외웠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공식만 외워서 그렇습니다. DNA에 있는 그 배열만 알아서는 발현이 안 되잖아요. 그 배열과 상호작용하는 자연 환경,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 발현되는 과정을 다 알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DNA에 4개의 그 부호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공식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들 사이에, 공식들 사이에 그 연관성을 묶어서 저는 코드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거는 덩어리로 좀 커졌으니까 총 5개의 단원 안에 있는 모든 코드를 모아보니까 23개밖에 안 돼요. 23개의 코드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가 제 제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떠오르는 이것들처럼 이 문제처럼 보통 이렇게 텍스트로 쫙 나오고 그림이 나오죠. 그럼 일반적 문제 푸는 거는 이렇습니다. 공식 1번 이런 문제는 이 공식 써, 이 공식 써, 이 공식 써 해서 3개의 공식을 그 머릿속에서 띄워요. 그래서 공부할 때 문제풀이 공부할 때 이 문제는 이 공식 씁니다. 외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그렇게 외워요. 그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 똑같은 유제를 갖다 놓으면 대입하는 거니까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럼 설정이 약간 달라지니까 1, 2번은 똑같은데 4번째만 바꾸자 해서 다른 공식을 들고 와서 또 풀어요. 또 풀립니다. 그럼 똑같은 설정만 들고 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문제 그 옆에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공식을 외운다 해서 이걸 문제를 유형별로 공식을 암기해서 푼다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거의 90% 이상 학습법.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시대가 다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망했어요. 새로운 거예요. 코드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물리 초고수가 제안하는 공부 노하우 코드 학습법입니다. 뭐냐면 자, 문제풀이 해부도입니다. 보통 질문에 그림이 글자로 막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입니다. 2009년 31번 문제는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만 봐도 그 안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다 알아요. 자, 그럼 이 그림 안에 있는 힌트. 제가 이걸 더 자세하게 해둘 수 있는데 이거는 특허로 제가 출연한 거라서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립니다. 이 문제가 나왔던 그 지문에서 몇 가지 힌트죠. 주어진 건이죠. 거기서 가져와서 용수철, FT 그래프, 그 다음에 V, 최대 속도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이것만 찾아내면 문제를 보고 뭘 해야 되냐. 문제 공식 대입이 아니라 문제 안에 있는 코드를 추출하는 단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코드 전개라 해서 용수철에는 운동, 힘, 에너지, 운동 안에서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맥락 속에서 공식들이, 개념들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추출까지 쫙 들어가고 나면 추출되어 있는 그 개념들 속에 전개가 나오고 전개에서 연결하다 보면 마지막에 답으로 제안한 그 판명해야 될 명제들하고 링크가 걸리겠죠. 그럼 이게 참 이게 거짓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달라진 게 뭐예요? 아까는 문제 공식 단순한 매칭 수준이고 문제를 유형화시키지 않으면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대응이 안 되는데 문제 안에 있는 추론 과정을 해부하듯이 보죠. 그럼 이 추론 과정에 몇 개를 떼내고 몇 개를 붙이고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가 문제가 아니라 코드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바꾸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코드 학습법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나왔던 그 해부도의 좀 확장 버전입니다. 이거는 초창기, 초기, 심화 버전 넘어가기 전에 기본 과정에 해당하는 개념 추론 조감도입니다. 이 용철과 관련된 이 개념들이 어디에 자리 잡았느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다음, 크죠? 세밀하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심화까지 넘어가면 이 전체 개념의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로 되어 있는 요걸만 잘 외우고 요것만 활용하면 문제 다 풀려요. 한 장 안에 역학 모든 문제풀이에 소스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감도 2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해부도에서 조감도 1, 조감도 2로 가면서 개념을 넓혀 놓으면 모든 문제는 아는 문제 속에 그리고 모든 문제풀이는 아는 추론 과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냥 코드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문제가 최소 단위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죠. 문제는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머리를 쓰기 전에 바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처럼 물리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례, 반비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만 잘 익히면 물리 문제가 잘 풀려요. 두 번째, 기억법을 활용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연상을 하고 그림을 활용해서 기억을 오래 가져가도록 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제가 계속 제시해 드릴 거예요. 문제 많이 풀지 마세요. 개념이 더 중요한 게 수학, 과학이고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도 그렇습니다.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설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몇 시간을 혹은 며칠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몰아서 막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벼락치기 안 통합니다. 서서히 젖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하는 게 더 나아요. 일주일에 6시간 공부하더라도 하루에 6시간이 아니라 2시간씩 3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실력을 빨리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월 전후로 핵심이 달라집니다. 메이저 문제 60%에 해당하는 건데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빠지기 전에 공부하시고 100일 이제 안 남았을 때 5월 이후에는 마이너에 집중하세요. 한 달이면 40% 무조건 여러분들이 득점하고 넘어갑니다. 자, 복습 아주 중요해요. 예습은 조금만 해도 되지만 복습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강의 시간에 100% 넘기지 말고 100%는 확보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제는 책만 보고 하는 시대가 지났죠. 지금처럼 제가 육성으로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서 얘기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낫고요. 빠르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아예 자기가 들었던 걸 갖다가 녹음을 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익숙하게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 듣듯이 자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책입니다. 책은 꼭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돼요. 활자화되어 있고 눈으로 딱 그걸 정보를 찍어야 되니까 특히 시험도 책에 있는 것처럼 그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책으로 확인합니다. 노트 하거나 말거나인데 마지막은 자기 노트를 활용하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안 돼요. 학생들이 마구마구 진도만 뺍니다. 진도 뺀다고 성적이 나와요? 아니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안 하면 못하지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점검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점검표를 줍니다. 단원별로, 장별로 핵심 명제를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조감도라는 걸 줬어요. 개념을 제대로 했다면 조감도를 외워야 돼요. 5장밖에 안 됩니다. 조감도 1은 무조건 외우고요. 조감도 2는 부분적으로 약간 컨닝해 가면서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풀이가 제대로 됩니다. 강의 듣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알고 지나가는 것. 뭐라고 할까요? 바로메타를 여러분들 속에 심어놔야 돼요. 이 정도면 내가 아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모르는 거야. 계속 체크하다 보면 나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기준제, 잣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산속에서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고 사시 공부하더라도 다 나와서 공부합니다. 왜? 제대로 아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다면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하세요.
하다못해 자기가 어떤 심경이다라는 것만 얘기해줘도 제가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하고 또 저한테 얘기하기 못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조교들하고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나태해지는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멘탈도 강해지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가면서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자, 점검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론에서는 챕터별로 준 거, 그다음 조감도 외우기요. 그 다음에 기출에 아주 중요한데 추출 전개를 구분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보고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추출 뭘 할 거냐? 첫 번째. 그 다음 추출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그것만 하면 연결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걸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게 기출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플랜 A,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맨날 정석으로 하는 거 아니죠. 아, 나는 물리 반만 맞추자. 그래서 플랜 B. 뭐 6달 동안 막 해가지고 90% 가지도 못할 텐데 나는 그냥 최소 투자로 70%, 80%만 투자한다. 올해 같으면은 80% 넘었습니다. 플랜 B. 두 번째 계획입니다. 4주 만에 50% 득점입니다. 반타석 특강입니다. 사주면 돼요. 자, 출제 비율이 올해는 마이너가 더 늘어나서 더 유리했습니다. 메이저 60% 12개, 마이너 40% 8개입니다. 매년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투자해야 될 시간이 60%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의 40%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달 채 안 걸리는데 60% 4문제 더 맞추는데 석 달 이상 걸립니다. 2배 이상, 3배 이상 투자해가지고 문제 맞출 수 있는 건 1.5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어려워요. 그건 뭐 단기간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와 마이너의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은 9주, 3주, 3배입니다. 근데 문항수는 1.5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난이도도 훨씬 더 낮아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뻔하죠. 자, 그래서 4주에 마이너는 90% 가능한데 메이저는 25%밖에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은 마이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높다.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득점으로 보면 마이너 40%에는 90%니까 36%예요. 메이저는 60%인데 한 달 해봐야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입니다. 합치면 51%입니다. 반타작은 4주만 하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러면 4주 하고 나서 복습 2번 하면 석 달만 하면 반은 무조건 되고 2015 같으면은 70%, 올해 2016년도 같으면 80%를 넘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10개 중에 마음 놓고 찍어보세요. 10개 중에 찍어서 실지선다니까 한 개 반을 맞춰요. 그러면 합격권이죠. 90%입니다. 꿈의 점수죠. 자, 그래서 보시죠. 50%가 좀 내려갔고요. 80%가 3개, 90%가 3개 내려가 있는 상태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보면 반만 잘 맞춰도 이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내년도 그럴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수업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빛과 파동 제대로 공부하고요. 2주 동안. 그 다음에 연력학, 현대물리를 또 2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근데 2주가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남아요. 그때 메이저 중에서 제일 단기간에 극복 가능한 거.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온 게 강체보다 유체입니다. 유체 보세요. 그러면 3주 반 정도 해가지고 마이너 끝내고 또 나머지 정도에서 메이저에서 한두 개의 주제만 딱 건져내면 여러분 반타작 합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네. 4주 동안 이걸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계속 발전한 상태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러면 주제별로 가세요. 막 찾아다니지 말고 전자기를 먼저 보세요. 정전기, 자기장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두 주만 투자하면 한 문제 맞춰요. 그 다음은 또 전자기에서 교류나 직류, 회로 하나 풀어보세요. 역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역학에 계속 집중하는 2015, 16 다 망했어요. 올해는 오히려 전자기도 망하는 흐름이었는데 여튼 전자기가 그래도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자 싶으면 역학의 강체를 공부해보세요. 자, 그래서 기본만 잘하면 60% 득점입니다. 퍼센테이지입니다. 전기장, 자기장 넘어가면 70%, 직류, 교류까지 가면 80%. 옛날 같으면 13개, 지금은 10개인데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한두 개 더 넣으면 9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을 3번 혹은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만 하면 이건 무조건 됩니다. 그럼 플랜 A를 선택하신 분들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어때요? 공부를 잘하는 전공법도 그렇고 이 시험에 특화된 전략적 학습법도 그렇고 제가 제안한 학습 방법 수기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 방법을 따라가야지 그냥 무작정 문제 푼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코드 학습법 그리고 마이너 집중 공략 명심하세요. 자, 이상입니다.